60여 년의 세월을 넘어 마침내 재회한 운명적인 첫사랑 이도진과 정은채. 오늘은 두 사람의 특별한 하루를 들여다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궁금증 가져보신 적 있나요? 70대 중반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사랑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의 일상 속 작은 행복들이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2부에서는 그들의 노년의 신혼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리고 세상의 시선과 자녀들과의 갈등 속에서 그들의 사랑이 어떻게 더욱 단단해지는지 잠시 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햇살 마을의 고요한 새벽 5시.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 두 사람의 하루는 이미 시작됩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도진과 은채는 나란히 일어나 하루를 시작합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아침은 젊은 신혼부부처럼 놀랍도록 활기차고 체계적입니다. 햇살 마을의 작은 한옥집, 기와 지붕과 마루가 있는 전통적인 구조지만 곳곳에 현대적인 편의시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대청마루에는 두 사람이 함께 읽는 책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벽에는 두 사람의 어린 시절 흑백 사진과 나란히 걸린 현재의 환한 사진이 함께 걸려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그들만의 특별한 공간입니다. 주방에서는 은채가 정성스럽게 아침을 준비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고른 하얀 커피잔 2개가 나란히 놓여 있고,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주방 전체를 따뜻하게 감쌉니다. 은채의 손놀림은 숙련되고 정갈합니다.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하고 도진이 좋아하는 김칫국을 끓입니다. 매일 아침 같은 일상이지만 혼자였던 지난 세월과는 확연히 다른 의미입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는다는 기쁨이 있습니다. 마루에서는 도진의 아침 체조가 시작됩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체조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도진의 모습이 이렇게 경쾌할 수 있을까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더 오래 함께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체조를 마치면 은채도 함께 나와 간단한 스트레칭을 합니다. 서로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일상의 첫 번째 과제가 되었습니다. 아침 7시 두 사람은 소박한 아침상에 마주 앉습니다. 따뜻한 밥, 집에서 담근 김치, 시원한 김칫국, 그리고 텃밭에서 딴 상추까지.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성이 가득한 식탁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 산책하기 딱 좋겠어. 도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그래, 오늘은 연못 쪽으로 걸어볼까? 어제 연꽃이 피었다던데. 은채의 대답에서도 같은 설렘이 전해집니다. 이런 사소한 대화가 둘에게는 얼마나 소중할까요? 60여 년 동안 혼자 먹던 아침 식사 시간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배려와 관심이 대화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설거지를 함께 합니다. 도진이 그릇을 씻으면 은채가 물기를 닦고, 은채가 정리하면 도진이 제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오랜 부부도 이렇게 호흡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이들의 협동은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 있을까요? 은채야, 너와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정말 꿈만 같아. 설거지를 하며 조용히 속삭이는 도진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습니다. 나도 오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혹시 꿈이었나 싶어서 오빠 얼굴을 확인해. 이렇게 솔직하고 순수한 고백이 또 있을까요? 두 사람의 신혼 같은 나날은 바로 이런 작은 일상 속에서 빛이 나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깊은 배려와 믿음으로 가득한 보금자리.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 어떤 신혼집보다 따뜻하고 평화롭습니다. 오전 8시 두 사람은 마을로 산책을 나섭니다. 도진은 등산모를 쓰고 지팡이를 들었지만 걸음걸이는 여전히 든든합니다.
은채는 편안한 운동화를 신고 얇은 가디건을 걸쳤습니다. 자연스럽게 맞잡혀 있는 두 사람의 손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햇살 마을의 아침 풍경은 한 폭의 그림입니다. 이른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지 않고 맑은 공기와 정겨운 새소리가 두 사람을 반겨줍니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를 지나고 작은 개울을 따라 걷는 길, 개울물 소리가 물골 마을의 추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빠 개울물 소리 들으니까 어릴 때 생각나. 그러게, 우리가 물고기 잡으려고 했었던 그 개울과 비슷해. 개울가 벤치에 앉아 물소리를 들으며 나누는 이야기. 60여 년의 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서로의 기억 속 보물들을 꺼내놓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마을을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은 작은 시장에 들러 장을 봅니다. 혼자 할 때는 그저 필요에 의한 단조로운 일이었는데 이제는 함께 메뉴를 정하고 필요한 재료를 고르는 즐거운 놀이가 되었습니다. 오늘 점심은 뭘 해 먹을까? 오빠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어때? 좋지. 그럼 두부랑 애호박도 사자. 시장 아주머니가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어머, 오늘도 오셨네요. 정말 보기 좋아요. 마을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전 10시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각자의 취미 활동을 시작합니다. 안채 뒤편에 마련된 도진의 작은 목공예 작업실에는 각종 목공 도구와 재료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벽에는 지금까지 만든 작품들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고 작업대 위에는 현재 제작 중인 작품이 놓여 있습니다. 도진은 여전히 젊은이 못지않은 능숙한 솜씨로 나무를 다듬고 조각합니다. 오랜 세월 갈고 닦은 손끝에서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거친 나무 조각이 그의 손을 거치면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변신합니다. 오늘은 은채를 위한 작은 보석함을 만들고 있습니다. 뚜껑에는 연꽃 무늬를 새기고 손잡이는 나비 모양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따뜻한 꿀차 한 잔을 들고 작업실로 들어오는 은채의 모습도 하나의 그림 같습니다. 오빠 차 한 잔해. 고마워. 잠깐 쉬어야겠네. 은채는 도진 옆에 앉아 그의 작업을 지켜봅니다. 때로는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건네기도 하고 재미있는 농담으로 분위기를 밝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의 설렘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빠는 정말 손재주가 좋아. 이렇게 아름다운 걸 만들어내다니. 너를 위해 만드는 거니까 더 정성을 들이게 되는 거야. 도진의 손에서 탄생하는 목공예품들은 단순한 나무가 아닙니다. 삶의 지혜와 추억, 그리고 사랑이 고스란히 담긴 진정한 예술 작품인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완성되어 가는 작품을 보며 은채는 도진의 깊은 정성과 사랑을 느낍니다. 오후 12시 점심시간, 은채가 정성스럽게 차린 식탁 위에는 된장찌개, 바삭한 김치전, 그리고 몇 가지 나물 반찬이 정갈하게 놓여 있습니다. 모든 음식이 은채의 손에서 직접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도진은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고는 감탄합니다. 역시 은채 손맛이야. 이렇게 맛있는 된장찌개는 처음 먹어봐. 그래? 오빠가 좋아하니까 나도 기뻐. 식사 중에는 주로 오후 계획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마을 도서관에 들러 책도 빌리고 저녁에는 텃밭에 물도 주기로 했습니다. 오빠 오늘 도서관에서 요리책 좀 빌려올게. 새로운 요리도 배워보고 싶어. 좋은 생각이야. 나는 목공의 책 좀 찾아볼게. 새로운 기법도 배우고 싶고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의욕을 잃지 않는 두 사람의 모습에서 서로를 위해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오후 2시 햇살마을 도서관. 작지만 아늑한 공간에 다양한 책들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손을 잡고 들어가 각자 관심 분야의 책을 찾아보는 모습이 대학생 연인 같기도 합니다. 도진은 목공예와 원예 관련 책을, 은채는 요리와 시집을 펼쳐봅니다. 가끔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하면 서로에게 보여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은채야, 이 책에 나무로 꽃병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네. 너를 위해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 그럼 나는 이 요리책에서 오빠가 좋아할 만한 음식 찾아볼게. 도서관에서 만난 다른 어르신들 따뜻한 인사도 두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어머, 도진 씨 부부. 오늘도 함께 오셨네요. 두 분 책 읽으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과 축복 속에서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져 갑니다. 오후 4시 햇살 마을의 작은 텃밭. 이곳은 도진과 은채만의 특별한 파라다이스입니다. 텃밭이 두 영역으로 나뉘어 있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한쪽에는 도진이 가꾸는 채소들, 상추, 배추, 고추, 토마토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고, 다른 한쪽에는 은채가 돌보는 아름다운 꽃들, 봉숭아, 국화, 코스모스가 화사하게 피어 있습니다. 각자의 영역을 돌보면서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도진이 무거운 물통을 들어주면 은채가 섬세한 손길로 꽃봉오리를 정리해 줍니다. 햇살 아래 함께 땀 흘리며 터뜨리는 웃음소리는 젊은 부부 못지않게 밝고 경쾌합니다. 사소한 대화 속에서 마음은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은채야, 이 토마토 좀 봐. 정말 빨갛게 잘 익었네. 정말이네. 오빠가 정성껏 키운 보람이 있어. 오늘 저녁에 따서 먹자. 텃밭 한쪽에 놓인 도진이 손수 제작한 작은 평상에서 휴식을 취하는 시간. 이곳에서는 햇살 마을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멀리 산자락까지 이어지는 아름다운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오빠 이 풍경을 매일 볼 수 있다니 정말 행복해. 나도 그래. 특히 너와 함께 보는 이 풍경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노년의 사랑은 서두르지 않았고 조용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거창한 말은 없어도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경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텃밭에서 흘리는 땀 한 방울, 함께 나누는 미소 한 번,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소중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오후 6시 저녁 준비 시간. 텃밭에서 딴 신선한 채소들로 은채가 저녁을 준비합니다. 빨간 토마토는 샐러드로, 상추는 쌈으로, 매운 고추는 양념 재료로 변신합니다.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음식의 맛이 어떤 고급 레스토랑의 요리보다 맛있는 이유는 바로 사랑이라는 특별한 조미료 때문일 것입니다. 도진은 마당에서 저녁 식사 준비를 도와줍니다. 작은 테이블을 내놓고 의자를 정리하고 은채가 좋아하는 들꽃을 꺾어 꽃병에 꽂아줍니다.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은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마당에서 먹는 저녁은 그야말로 환상적입니다. 하늘에는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 장관을 이루고 시원한 바람이 두 사람의 뺨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갑니다. 오빠 이렇게 마당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어. 그래. 우리 어릴 때도 마당에 상 내놓고 온 가족이 함께 먹곤 했지. 과거의 소중한 추억과 현재의 달콤한 행복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시간. 두 사람의 웃음소리는 젊은 부부 못지않게 밝았고 그들의 보금자리는 세상 그 어떤 곳보다 따뜻했습니다. 저녁을 마친 후에는 함께 설거지를 하고 마당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모든 일을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도진과 은채가 60여 년 동안 꿈꿔왔던 진정한 행복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평범하지만 특별한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70대 중반에 새롭게 시작한 이들의 사랑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진정한 사랑에는 때가 따로 없다는 것, 그리고 일상 속 작은 행복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이라는 것을 말이죠. 행복하고 소소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랑 이야기가 그렇듯 도진과 은채의 로맨스에도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과연 70대의 늦은 사랑이 세상의 모든 편견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들이 마주한 현실의 벽과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용기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햇살 마을회관 앞에 평소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이곳에서 오늘 화제는 다소 무거웠습니다. 바로 도진과 은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 속삭이는 목소리들이 들려옵니다. 호기심과 걱정, 그리고 의아한 시선들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황혼의 사랑에 대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지만 다른 분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두 사람은 이런 시선들에 전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매일 함께 마을을 산책하고 각종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진은 자신의 뛰어난 목공 실력을 마을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목공의 교실을 무료로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몇 분만 참여했지만 도진의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 그리고 뛰어난 기술력 덕분에 점점 인기가 높아져 대기자까지 생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르신들, 오늘은 연필꽂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진의 따뜻한 목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목공의 시간. 서툰 손놀림이지만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기쁨을 느끼며 어르신들은 모두 아이처럼 즐거워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점차 도진에 대한 인식을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은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4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신앙송 교실을 시작했습니다. 발음 교정부터 감정 표현까지 체계적이면서도 따뜻한 지도 방식은 어르신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르신들, 시는 마음으로 읽는 것입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담긴 감정을 느껴보세요. 은채의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에 평소 책 읽기를 어려워하던 어르신들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향을 그리워하는 시를 낭송할 때는 모든 분들이 눈시울을 붉히며 깊은 감정이입을 하셨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작은 발표회까지 열렸습니다. 각자 준비한 시를 낭송하고 박수를 받으며 느끼는 성취감은 어르신들의 표정을 한층 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마을 전체 분위기가 놀랍도록 활기차게 변해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의 재능 기부와 봉사활동을 지켜본 마을. 사람들이 점차 그들의 관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히 개인적인 행복에만 머물지 않고 마을 공동체 전체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구심을 품었던 어르신들조차 이제는 두 사람을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편견과 선입견을 뛰어넘는 진정한 사랑의 힘을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높고 단단한 벽은 다름 아닌 가족들의 이해였습니다. 서울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도진의 큰아들 민수는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급히 햇살 마을로 달려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걱정과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재혼하시려는 거예요?
민수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래. 은채와 함께 남은 인생을 살고 싶다. 도진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재산 문제도 복잡해질 텐데. 아들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거론할 때마다 도진의 표정에는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수야, 너는 아버지의 행복보다 다른 사람들 시선이 더 중요하냐? 한편 부산에서 교사로 일하는 은채의 딸 수정도 어머니를 만나러 와서는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엄마, 정말 좋으시겠지만 저희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갑자기 새아버지가 생긴다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은채는 딸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깊은 서운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수정아,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도 그렇게 말하는 거니? 자식들의 마음도 이해할 만했습니다. 부모의 행복한 모습에 감사하면서도 사회의 시선과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복잡한 심경을 감출 수 없었던 것이죠. 재산 상속, 호적 문제, 주변의 시선 등 현실적인 고민들이 자식들을 괴롭혔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어느 저녁, 도진과 은채, 그리고 두 자녀가 작은 한옥집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결정할 중요한 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현실적인 우려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수정도 이어서 비슷한 걱정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두 자녀 모두 부모의 행복을 바라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들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때 도진이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75년을 살아온 인생의 무게와 함께 단호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수야, 그리고 수정씨. 두 사람의 말도 이해해. 하지만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외로웠는지 아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5년 동안 매일 혼자 밥 먹고 혼자 잠들고 혼자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혼자 견뎌온 외로움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내 남은 인생을 내가 선택한 사람과 함께할 뿐이다. 그 누구의 시선도, 그 어떤 편견도 오랜 세월 외롭게 기다려온 내 마음을 막을 수는 없다. 그의 말은 마치 소나무처럼 굳건했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면서 체득한 인생의 지혜와 의지가 그 한마디 한마디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은채가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말없는 지지와 사랑의 표현이었죠. 이 장면을 지켜본 두 자녀는 부모의 진심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년의 외로움을 달래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동반자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은채도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수정아, 민수 씨, 엄마가 60여 년을 혼자 살아왔어. 너희 아버지와 사별한 후로 한 번도 누구를 생각해 본 적 없었어. 그런데 도진 오빠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알았어.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그리웠는지를. 은채의 눈에도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오면서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도 밥을 하는 것도 모든 일상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 오빠가 내 곁에 와서야. 내 인생의 햇살이 비로소 드는 것 같다. 두 노인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들으며 자녀들의 마음도 점점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부모의 행복을 가로막을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는 것일까요? 현실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을까요? 마침내 민수가 먼저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현실적인 것만 생각했네요. 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보이시는데 제가 찬물을 끼얹었군요.
수정도 눈물을 닦으며 고백했습니다. 엄마, 저도 미안해요. 엄마 행복이 가장 중요한 건데, 제가 너무 걱정만 했나 봐요. 그 순간 거실에는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족 간의 이해와 사랑이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다시 찾은 사랑이 젊은 시절보다 더욱 깊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서로에게 지팡이가 되고 웃음이 되는 관계, 그것이 바로 도진과 은채가 쌓아 올린 사랑의 성이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 회관에서 의미 깊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주최한 어르신 부부 축복 모임이었습니다. 도진과 은채를 비롯해 마을의 여러 어르신 부부들이 참석한 특별한 자리였죠. 이장님의 감사 인사로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목공의 교실과 신앙송 모임 덕분에 마을이 얼마나 활기차게 변했는지, 그리고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이 마을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진심 어린 고마움의 표현이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의 축복도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했던 분들조차 이제는 진심으로 부러워하고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축복을 받으며 두 사람은 더욱 당당하고 행복하게 사랑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한 할머니가 은채에게 다가와 용기를 얻은 듯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은채 씨 정말 용기가 대단해요. 저도 남편 없이 10년을 혼자 살고 있는데 은채 씨처럼 용기 낼 수 있을까 몰라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기 내보세요. 은채의 따뜻한 격려에 할머니는 희망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용기 있는 사랑이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도진과 은채는 세상의 편견과 가족의 우려, 그리고 현실의 벽을 모두 뛰어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히 개인의 행복을 넘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마침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감동적인 순간들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모든 오해와 편견을 넘어서 두 사람은 남은 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향한 진심을 가득 담은 작은 서약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햇살 마을 주민들과 자녀들의 축복 속에서 진행될 이번 리마리지 세리머니는 그 어떤 예식보다 더 의미 있고 따뜻한 시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말, 단풍이 곱게 물든 햇살 마을입니다. 도진과 은채는 준비에 한창입니다. 화려한 예식장 대신 마을 회관을 빌려 소담한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도진은 지난 몇 주 동안 은채를 위한 특별한 선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무 반지와 목걸이였습니다. 60여 년 전 어린 시절 은채에게 선물했던 나무 오리를 모티브로 한 정교하고 아름다운 목공의 장신구였습니다. 작업실에서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는 도진의 모습이 보입니다. 사포로 매끄럽게 다듬고 천연 오일로 윤기를 더하고 끝으로 작은 다이아몬드 한 점을 조심스럽게 박아 넣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교하고 섬세합니다. 도진이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60년을 기다린 사랑이니까 평생 간직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마지막 점검을 마치는 도진의 얼굴에는 설렘과 행복이 잔잔히 번져 있었습니다. 한편 은채는 자신의 방에서 한복을 다림질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으로 남겨진 고운 한복이었습니다. 연두색 저고리와 자주색 치마, 금실로 수놓인 꽃무늬가 아름다웠습니다. 60년 전 어머니가 입으셨던 바로 그 한복을 이제 딸이 리마리지 세리머니에 입게 되었습니다. 은채가 한복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합니다.
어머니, 딸이 이렇게라도 늦게 행복을 찾았어요. 하늘에서 축복해 주세요. 돌아가신 어머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은채의 모습이 숙연해 보입니다. 인생의 제2막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햇살 마을은 축제 분위기로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마을회관 앞에는 주민들이 정성껏 준비한 꽃장식이 가득했고 입구에는 도진은채 리마리지 세리머니를 축하합니다 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목공의 교실에 함께했던 어르신들, 신앙송 모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리고 마을의 젊은 부부들까지 모였습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분들이 두 사람의 새로운 동행을 축하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정말 감동이에요. 이 나이에 이런 사랑을 보게 되다니. 우리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어요. 사람들의 축복과 격려가 회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전 11시 드디어 두 주인공이 입장했습니다. 은채는 어머니의 한복에 단정한 화장을 하고 조심스럽게 회관으로 들어섰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그녀의 모습은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우아했습니다. 도진은 깔끔한 양복에 나비 넥타이를 메고 든든한 표정으로 은채를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단상에 올랐을 때 회관 안은 따뜻한 박수와 환호로 가득했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주례를 맡아 의미 깊은 식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뜻깊은 자리에 모였습니다. 60여 년 만에 다시 이어진 첫사랑 이도진님과 정은채님의 리마리지 세리머니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음을 보여주신 두 분께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약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도진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도진이 말합니다. 은채 60년을 기다렸지만 전혀 길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생애 마지막 날까지 당신 곁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순간 회관 안은 숙연해졌고 어르신들 몇 분은 눈시울을 적시셨습니다. 은채도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도진 오빠. 오빠를 다시 만나고 나서야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매일이 선물 같고 매 순간이 감사해요. 오빠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진솔한 고백에 모든 참석자들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반지 교환 시간이었습니다. 도진이 직접 만든 나무 반지를 꺼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반지에는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었고 안쪽에는 영원히 함께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반지는 우리 어린 시절을 품고 있는 물골 마을의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것입니다. 비록 마을은 사라졌지만 우리의 사랑은 이어질 거예요. 도진이 은채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자 은채는 감격의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60년 전 어린 도진이 만들어준 나무 오리처럼 이번에도 그는 자신의 손으로 사랑의 증표를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은채도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꺼냈습니다. 60년 전 도진에게 주었던 손수건과 똑같은 모양으로 다시 정성껏 수놓은 손수건이었습니다. 오빠 60년 전 그 손수건과 똑같이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절대 잃어버리지 마세요. 두 사람의 선물 교환을 지켜본 참석자들은 큰 박수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세리머니가 마무리된 후 피로연이 열렸습니다. 마을 부녀회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올라왔고 모두가 함께 식사하며 축하의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도진과 은채의 자녀들도 찾아와 두 분을 축복했습니다. 민수가 축복사를 올렸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제가 부족했습니다. 이제라도 아버지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은채 어머니도 잘 부탁드립니다. 수정도 눈물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행복한 모습 보니까 저도 정말 기뻐요. 도진 아버지, 저희 엄마 잘 부탁드려요. 가족들의 축복 속에서 두 사람의 행복은 한층 더 단단해졌습니다. 피로연 중에는 깜짝 이벤트도 이어졌습니다. 도진이 함께했던 목공예 교실 어르신들이 축하 작품을 선물로 준비해 오신 것이었습니다. 정성어린 나무액자에는 두 사람의 사진과 따뜻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신앙송 모임의 할머니들도 특별히 마련한 축하 시를 낭송해 주셨습니다. 늦은 사랑,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제목의 시였습니다. 회관에는 큰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세리머니를 마친 두 사람은 마을을 한 바퀴 돌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축복의 인사가 이어졌고 두 사람의 얼굴에는 내내 행복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며칠 후 본격적인 신혼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박한 한옥 마당에서 김치를 담그고 꽃밭을 가꾸는 날들이었습니다. 서로의 얼굴에 묻은 흙을 닦아주던 두 사람, 이내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즐거운 웃음소리로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삐걱거리는 무릎과 흐릿해진 시력에도 불구하고 마음만은 여전히 청춘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걷는 산책은 빼놓을 수 없는 일과가 되었습니다. 마을을 한 바퀴 돌며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계절의 변화를 몸으로 느끼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했습니다. 산책 중 은채가 말합니다. 오빠, 저 감나무에 감이 많이 열렸어. 도진이 대답합니다. 그러게, 올해는 풍년이겠어. 우리도 하나씩 따볼까? 이런 소소한 대화조차 두 사람에게는 달콤한 사랑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오후에는 각자의 취미를 즐기면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도진이 목공예를 할 때 은채는 따뜻한 차를 준비해 주었고, 은채가 독서에 몰두할 때 도진은 조용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하고 식탁을 나누며 하루의 사소한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TV를 보거나 라디오를 들으며 편안히 쉬기도 했고, 가끔은 옛 이야기에 빠져 밤늦도록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되었습니다. 첫눈이 내린 햇살 마을은 더없이 아름다웠습니다. 두 사람은 눈사람을 만들며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진이 은채에게 물어봅니다. 은채야, 60년 전에 우리가 만든 눈사람 기억나? 은채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럼. 당근 코가 삐뚤었던 그 눈사람. 추억을 떠올리며 만든 눈사람은 그때보다 훨씬 예뻤습니다.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모든 일이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겨울밤에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따뜻한 군고구마를 나눠 먹는 시간도 소중했습니다. 바깥은 차가웠지만 집안은 사랑으로 가득해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해 뜨개질도 배웠습니다. 도진은 은채를 위해 목도리를, 은채는 도진을 위해 장갑을 떴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이 가득한 선물에 서로 감동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황혼의 로맨스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사랑은 인생의 어느 순간에도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도진과 은채의 이야기는 많은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건네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남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보며 자신들의 사랑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젊은 부부들은 더욱 서로를 아끼게 되었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새로운 만남에 용기를 내시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개인의 행복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에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해질녘 강가를 거닐며 노을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말이 적어도 마음은 충분히 통하고 있었습니다. 잡은 손의 온기만으로도 모든 것이 충분했습니다. 시간은 두 사람을 멀어지게도 했지만 결국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첫사랑의 기억은 가장 소중한 선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을 올려다보며 손을 맞잡은 두 사람입니다. 60년 전 물골 마을에서 바라보던 그 별처럼 오늘 밤의 별도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채가 말합니다. 오빠, 이제 정말 우리 둘만의 시간이 시작된 거네. 도진이 답합니다. 그래. 60년을 기다린 만큼 앞으로의 시간은 더 소중할 거야. 두 사람의 대화는 과거의 그리움에서 미래의 희망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갔습니다. 함께 여행을 가고 취미를 나누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도록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황혼의 로맨스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이를 초월하고 시간을 뛰어넘어 영원히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저녁 노을의 실루엣으로 비춰집니다. 서로의 어깨에 기대며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은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그림 같았습니다. 마을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고 두 사람의 집에서도 따뜻한 불빛이 새어 나옵니다. 그 불빛은 단순한 전등불이 아니라 60년을 기다린 사랑이 만들어낸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사랑에는 늦음이 없습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당신의 진정한 사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 채널은 늘 따뜻하고 깊은 울림을 전하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여정에 함께 하시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소감과 응원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